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친명 좌장하면 누굽니까? 정성호 의원이죠. 네, 정성호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분신이죠, 분신. 그런데 이 정성호 의원이요, 정영식 재판관, 조한창 재판관, 김복형 재판관에게 죄송하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것을 한번 추론해 보겠습니다. 네. 보시죠. 김복형, 정영식, 조한창 재판관입니다. 자, 논평해 드리겠습니다. 친명 좌장이라고 불리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한 직후입니다. 헌재에서 인용한 직후에 이 세 사람 재판관의 용기와 결단의 깊은 감사의 마음과, 여기까지는 있을 수 있어요. 존경을 표한다. 사법부에 감사하다. 그런데 함께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왜 죄송해요? 여기에 저는 의구심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 의원은 4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111일 동안 상상할 수 없는 압박과 근거 없는 비난 속에서도 법률가로서의 양심을 굽히지 않고 헌법 수호자로서의 소명을 다해 주셨다면서 오늘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 승리는 그분들의 신념과 결단 없이는 불가능했으리라고 썼다. 자,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일을 열고 재판관 8인의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을 파면했다. 다만 헌재가 지난달 2월 25일 날 최후 변론을 마친 뒤 무려 38일이란 장고에 들어가면서 일각에서는 보수 성향의 정영식, 조한창, 김복형 재판관이 기각 또는 인용 의견을 내고 미룬다는 유머가 돌았다. 사실은요, 이 정영식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조한창은 뭐 이번에 최상무기가 임명한 거고, 그리고 김복형은 중도라고 보는 건데, 이 세 사람이 기각을 할 것이다, 이렇게 루머가 돌았거든요. 그래서 5대3의 기각이다. 아니면 김영두가 한 표를 던지면 4대4가 기각될 것이다, 이런 루머도 돌았거든요. 자, 그런데 정 의원은 헌재 결정을 두고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오만하게 남용한 자는 누구든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준엄한 진리를 다시금 확인했다라며 우리 민주주의가 얼마나 단단하고 강한지, 우리 헌정 질서가 얼마나 굳건한지 증명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과거에도 현재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불의한 권력은 결코 국민을 이길 수 없다라면서 국민의 힘으로 지켜온 민주주의 권력의 사유물로 만들려는 그런 시도도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정성호 의원이 이재명의 분신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재명이 하고 정성호하고 문형배 헌법재판 권한대행하고 사법연수원 동기란 말이죠. 그러면서 한때는 노동법 같은 연구 모임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 정성호 의원이 이 재판관들 판결에 용기와 결단에 존경을 표하고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 됐지 왜 죄송하다는 말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난 이게 의문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응? 자, 그런데 그래서 정성호 의원이
미리 알지 않았느냐, 인용될 거를. 그리고 이재명이한테 통보를 한 것 아니냐, 난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지난달 3월 26일 날 공직선거법 2심에서 아침에 정성호 의원이 이재명 그 집사람하고 통화를 했는데,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세 사람이 그 재판관을 다시요. 세 사람이 대등 재판부기 때문에, 그리고 3명 중에 2명이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무죄가 나오지 않을까.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또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응? 그래서 사전에 뭐가 내통이 있었으니까 사모한테 전화해서, 본인이 또 방송에 나와서 한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를 했고, 또 의구심이 들어가는 것이 4월 2일 날 BBS 라디오에 정성호 의원이 출연해가지고 신인규 아침 저녁에 나와서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날 헌재에 나오면 안 된다. 응? 그 이런 얘기 했을까요? 나오면 안 된다. 만약에 나왔는데 인용이 됐을 때 그 분위기, 예. 그리고 또 국민들이 열망했던 기각이 안 되고 인용됐을 때 국민들의 그런 탄식, 어떤 유혈 사태가 일어날까 걱정이 돼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나오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난 또 의심스러운 게 말이죠, 박찬대가 뭐라고 했느냐, 선고하기 전에 을사오적이라고 그랬어. 을사오적. 그리고 전현희는 을사팔적이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했느냐, 야, 그렇게 그런 얘기 하지 말아라. 재판관들을 존중해 줘야 되지. 이런 발언을 했단 말이지요. 그렇다면 정성호를 통해서 사전에 인용이다, 이런 얘기를 안 했겠죠, 문영배가. 참 내부적으로 고통이 막, 그 갈등이 너무 심했고 결론이 안 났는데 극적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큰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이 말을 너무 걱정 안 해도 그러면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8대 0으로 인용된다, 이런 얘기는 못하는 거지요, 양심상. 그러나 간접적으로 내부적으로 극한 상황까지 전개가 됐는데 봉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8대 0으로 인용되는 것 아니냐, 뭐 이렇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제 추론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이도 좀 말이 없고 조용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고등법원 판결하는 날, 그 고등법원 그 공직선거법 판결하는 날 나올 때 차에서 내리는데 그 약간 그 웃는 모습에, 야, 난 좀 촉감이 예상치가 않더라고요. 무죄 선고가 나올 것도 그런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아니면 벌금 7, 80만 원, 100만 원 이하가 나올 수도 있었는데 무죄가 나왔다. 1심에는 유죄, 2심에는 무죄. 여러분, 1심에서 1년 징역에 2년 집행유예이면은요, 2심에서 무죄라는 건 거의 힘들거든요. 그런 확률은 몇 프로 안 됩니다. 2, 3%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검찰에서 대법원에다가 상고를 했고, 그래서 이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할 거냐, 파기자판, 대법원에서 전원일치로 대법관들이 판결을 내릴 거냐, 이런 결론이 이제 결정이 주어지겠는데요. 야, 오늘 또 이런 걸 보면서 내 나름대로 소설을 한번 써봤습니다. 이렇다면
뭐 일반 재판에서도 있을 수 있어요. 이해관계자들에게 뭐 간접적으로 힌트를 줄 수 있는데, 이거는 국가 대한민국이 운명이 좌우되고 대한민국의 최고 통수권자가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돼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결정이 되는 그 순간인데, 이것이 사전에 유출됐다고 한다면 이건 재심사항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별 생각이 다 들어가네요. 그리고 나는 이 정영식 재판관이 지난 3월 8일 날 말이죠, 아들이 결혼식을 했어요. 장남이 변호사거든요. 그런데 제가 좋은 인상을 받았거든요. 야, 훌륭하신 분이다, 정영식 재판관이. 17기거든요, 사법연수. 아들 결혼식인데 참석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혼주석에 앉아야 되느냐 안 앉아야 되느냐, 이런 갈등이 있었다는 거야. 야, 그래서 나는 정말 존경했거든요, 이분을. 믿었고. 그런데 무슨 소리냐, 아들 결혼식에 가야지. 그런데 코엑스인가요? 그런 그 고급 호텔에서 했는데 엄청난 인원이 왔다고 그래요. 엄청난 인원이 왔다고 합니다. 발 디딜 데가 없었대요, 호텔에. 호텔 식사가 한 15만원, 20만원 가잖아요. 그러면 부주 10만원, 축의금 10만원 내면 적자입니다. 그럼 보통 지인들이 가면 최하 20, 30만원 낼 거란 말이에요. 자기 밥값은 20만원 내야 밥값 되는 거지요. 그런데 뭐 50만원 낸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죠. 공직자들이 그렇게 50만원씩 내면 그건 김영란법 위반입니다. 위반이야. 이것도 조사를 좀 해봐야 돼요. 그리고 둘째 아들 옛날에 2014년도인가 하여튼 둘째 아들이 일찍 결혼했을 겁니다. 2017년인가 하여튼 일찍 결혼했는데, 그때 뭐 2014년도에 5천만원 증여하고, 아버지가 아들한테는 10년 동안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그런데 10년 안에 5천만원 주면 통산에서 1억에서 5천만원 공제하고 또 5천에 대해서는 세금 내야 돼요. 근데 장가 갈 때 뭐 1억 7천인가 2억 7천인가 뭐 빌려줬대요. 싼 이자로. 그러면 증여세 안 냈으면 우리 정영식 재판관 말이죠, 상속세 증여세법 위반이고 조세특례 제한법에 의해서 재판 받아야 됩니다. 위법행위를 한 거야, 아니요, 재판관으로서. 난 그게 의심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들 장가 가는데 말이야, 혼주한테 말이지, 축의금 말이야, 50만원 했다, 100만원 했다. 근데 뭐 본 증거는 없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호텔에서 하게 되면 애식비가 수천만원 나오거든요. 꽃값만 해도 몇천만원 나옵니다. 억 단위가 나오는데, 공무원이, 재판관 공무원이 뭐 월급이 얼마입니까? 1100인가 1100 되잖아요. 그런 월급을 받아가지고 그런 호화스러운 결혼식을 했다. 난 의구심도 들어갑니다. 그걸 내용을 보고 실망했어요. 처음에는 내가 정말 존경했거든요. 훌륭하신 분이다. 그런데 또 이렇게 인용을 하고 나니까 사람이 마음이 바뀌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먼 훗날 위대한 대통령으로 저는 남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윤석열 대통령이 상남자라고 저는 봅니다. 아주 멋있습니다. 최고 통수권자가 국민들의 참정권을 찾아주기 위해서 비상계엄했고 비상계엄했다. 얼마나 훌륭한 일입니까? 저는 존경하고 그분을 영원히 사랑할 겁니다. 사적으로 개인적으로는 저보다 나이가 훨씬 더 아래 아니겠습니까? 대통령도. 인생은 내가 먼저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대통령 왕을 존경하고 그런 위대함, 담대함, 정신력, 그런 사고력, 그런 철학, 국가관, 신념, 난 거기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너무나 아쉽고 슬픈 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